친구들 안녕하세요. 5분 국어 영역의 리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글의 전개 방식 중 정태적 방식에서 분류, 분석, 유추, 묘사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어떤 대상을 공통된 기준으로 상위 개념으로 묶어가거나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가는 표현 방식, 전개 방식을 분류라고 합니다. 이 분류는 중요한 것이 기준은 언제나 한 개여야 합니다. 분류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을 확인하셔야 되죠. 우리가 상위 개념은 다른 단어로 유개념이라고 하고 유개념, 하위 개념은 종개념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종류를 나눠요 라는 말은 바로 종은 하위 개념이고 류는 상위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와 침엽수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는 각각 다른 나무지만 그들은 공통된 것이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잎이 뾰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나무는 침엽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는 침엽수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위 개념이죠. 종개념에서 상위 개념, 유개념으로 묶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분류가 됩니다. 이런 것도 있겠죠.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그랬을 때 체언은 유개념이며 상위 개념이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는 하위 개념이며 종개념입니다. 이것도 역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 상위 개념으로 묶어가는 것을 분류라고 하고요. 하위 개념으로 나누는 것은 구분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두 개를 다 분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상위 개념으로 묶어간 것인지 하위 개념으로 나눈 것인지는 꼭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두 번째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대상을 구성 요소에 따라 나누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아예 소설의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글의 전개 방식은 뭐예요? 분석이죠. 어떤 단어 때문인가요? 네, 구성 요소라는 말 때문이에요. 네, 이 분석은 실제로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요,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실생활에서는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엇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것들을 이렇게 원으로 된 도표로 보여줬을 때 어떠한 내용의 설문조사든지 간에 거의 들어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타라는 항목이에요. 왜 이렇게 기타가 들어있냐 하면 분석은 구성 요소에 따라서 나누잖아요. 그 나누어서 드러난 것들의 총합이 다시 온전한 전체여야 돼요. 100%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정했는데 그 어느 것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아주 극소수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의 구성 요소로 나눈 결과에서 빠지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분석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유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추는 좀 생소한 개념이거나 또는 모호한, 뭔가 분명하지 않은 대상일 때 그런 대상을 친숙하거나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전개 방식을 유추라고 합니다. 이 유추는 설명적 비유라고도 얘기를 해서 실제로는 다르지만 그 비슷한 점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친숙하고 쉽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 유추는 실제로 비문학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예를 든다면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굉장히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사람마다 다 달리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마라톤이라고 해주면 그 범위가 좀 이렇게 뭔가 분명해지죠. 아, 끝까지 달려야 돼.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참 많아. 이렇게 뭔가 그 인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하고는 달리 좀 더 그 범위를 잡는다든가 특징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이러한 것들을 유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묘사입니다. 묘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림을 그리듯이 언어로 표현할 때 묘사라고 하죠. 이 묘사는 우리가 소설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요. 시에서도 제시가 되죠. 그러나 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비문학에서입니다. 설명문과 논설문에서도 묘사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건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 들 수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신제품의 특징이 외양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래서 사진으로도 제시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언어로 표현했을 때, 글로 그 제품의 외양을 드러낼 때는 바로 묘사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죠. 바로 이럴 때 설명문에서, 논설문에서도 묘사라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오늘까지 비문학의 글의 전개 방식 중 정태적 방식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 분석, 유추, 묘사. 자, 이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이 리나쌤의 말을 들으면 아, 그래 라고 알겠죠. 그러나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기억하셔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 내가 이거는 좀 더 제대로 알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리나쌤의 부탁 꼭 정확히 기억하고 외워두셔야 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